자, 6장에 자, 이제 앞에서 메소드 호출까지 이제 다뤘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필드가 있고 생성자가 있고 메소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자, 필드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생성자에 대한 얘기, 메소드에 대한 얘기 이제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변 길이 매개 변수,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 그냥 매개 변수 합니다. 매개 변수. 어떤 값을 던져주면 메소드 호출할 때 어떤 값을 이렇게 던져주면 그 값을 어딘가 저장해야 되죠.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던져주는 값을 받아서 해당 이제 메소드 내에서 이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변 길이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가변 길이 매개 변수가 뭐냐?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메소드가 가변 길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은 매개 변수의 자 개수, 매개 변수의 개수와 상관없이 매개 값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식을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int values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소드고요. 메소드고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인티저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게 메소드의 이름입니다. sum이라고 해놨죠, 그죠? sum 합계를 구하는 메소드겠네요, 그죠? 합계 구해주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int 인티저 타입, 그 다음에 요거 점점점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략할 때 점점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예, 점 3개, 점점점. 예, 우리 그 마침표 있죠? 마침표 3개 찍는 거예요. 찍고 values. 예, 요 표기법이 예, 가변 길이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점점점이 우리 이제 교재 앞에 보면 자, 이 부분 소스 생략할게요 해서 점점점 돼 있는데 얘는 그 생략이 아니라 예, 요거는 이제 가변 길이 매개 변수를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명령어예요. 예, 타입 띄우고 점점점 띄우고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values라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변수는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고 배열은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values라는 게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앞에 점점점 붙으면 이게 이제 배열, 예, 배열처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다가 값을 하나를 던져주든 두 개를 던져주든 세 개를 던져주든 네 개를 던져주든 뭐 n개 여러 개를 던져주든 이 값들이 어디에 저장된다? 이 배열 형태의 values라는 배열에 이제 저장된다는 거죠. 예, 던져주는 값이 이제 10개면은 그 10개가 values라는 배열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배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변 길이 매개 변수는 배열처럼 이제 던져주는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호출 시에 자, 요 이제 매개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개수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소드 작성하는 거 또 이제 실습을 하고 또 이제 메소드 작성한 거 이제 호출해서 실행도 이제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지금 PPT로 개념 설명 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메소드는 이제 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해줘야 돼요. 메소드 이름을 해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호출 시에 매개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개수와 상관없이 자 제공할 수 있다. 예.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제 형식이 있는데 요거 이제 설명 다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매개 값들은 자동으로 배열 항목으로 변환되어서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배열이라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생긴 거는 배열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작동할 때는 배열처럼 작동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int 대괄호 열고 닫고 밸류 이거 뭐예요? 배열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 우리 앞에서 우리 배열 쓸 때 이렇게 사용했었는 거죠. 그래서
값목록을 이용해서 자 이제 1차원 배열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인티저 타입의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예, 이 배열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면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썸이라고 하는 요 썸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예, 요 블럭 안에 썸 호출했을 때 뭔가 어떻게 계산해라 처리해라 그런 코드가 있겠죠. 그래서 썸이라는 이 메소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 이름을 적고요. 소괄로 열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이제 처리할 값을 이제 던져주면 되는데 values를 던져준다. values는 뭐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배열이죠, 배열. 예, 배열을 이렇게 던져주면 얘는 이제 배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열을 1, 2, 3이라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던져주면 이 values는 배열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배열을 이 내부에서 이제 쓴다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가변 길이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 같은 이제 썸이라는 매개 변수를 호출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괄 안에 이번에는 new는 객체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예, new 해가지고요. int 대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1, 2, 3 중괄호 닫고 이거 뭐예요? 예, 요거는 인티저 타입의 1차원 자 배열을 만드는 거죠. 배열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new 해서 그죠? new는 객체 만들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인티저 타입의 자 배열이 만들어질 때 1과 2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예, 3개의 요소,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타입의 배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 수식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배열 객체가 넘어오겠죠. 배열 객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배열 객체를 썸이라는 매개 변수 호출할 때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values는 배열 객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열 객체를 받아서 예, sum이라는 메소드에서 이 배열 객체 값을 접근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문인데, 요 리턴문은 우리가 그 메소드 내에서 이제 처리한 값을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줄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예, 메소드 내에 처리된 어떤 결과값을 메소드가 호출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메소드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고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이제 끝난 다음에 계산 처리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값은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턴이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리턴문을 사용해서 예,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리턴값 하는 게 예, 리턴문을 사용해서 되돌려주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메소드의 실행을 강제 종료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리턴값 없이 그냥 리턴문 뒤에다가 이제 리턴한 값을 이런 식으로 리턴 뒤에다가 예, 되돌려줄 값을 이렇게 이제 어떤 여기에 리터럴도 쓸 수 있고 변수도 쓸 수 있고 수식도 쓸 수 있는데 리터럴이면 요 리터럴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 변수면 변수 안에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 수식이면 수식을 실행한 값을 결과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근데 리턴이라는 키워드 뒤에 아무런 값을 쓰지 않고요. 리턴 값이 없는 상태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호출된 메소드를 강제 종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턴이라는 키워드 뒤에 명령어 뒤에 리턴 값이 있는 경우는 호출한 곳으로 예, 자 돌아가는데 값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종료의 의미,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고요. 요 리턴 값이 있으면 예, 되돌아갈 때 요 값을 가지고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선언에 자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리턴문 뒤에 리턴 값을 추가적으로 지정해 줘야지만 요 리턴 값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문 이후에 실행문을 작성을 하더라도 예, 요 리턴문은 자 위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다가 리턴문 만나면
예, 요 메소드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명령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리턴문 아래쪽에 있는 명령문 실행이 안 되겠죠. 리턴문이 실행이 돼버리면. 예, 그래서 리턴문 이후에 요 아래쪽에 어떤 실행문을 문장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unreachable code라고 하는 예, 요런 이제 컴파일 에러, 예,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코드가 예, 에러 메시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흐름상으로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코드를 필요 없는 코드를 리턴문 밑에다가 지금 작성을 해놨구나. 실행도 되지도 않는 코드를 리턴문 안에 아래쪽에다가 넣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는 생성자 설명할 때, 자, 클래스는 자 필드, 클래스 멤버는 필드, 그다음에 이제 생성자, 자 이제 메소드, 요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다가 필드, 생성자, 메소드, 자, 요걸 이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 동일한 생성자를요 여러 개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 생성자 이름은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메소드 오버로딩은 예, 뭐겠습니까? 그러면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거죠.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중복해서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 생성자를 중복해서 여러 개,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중복해서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같대. 예. 메소드 오버로딩이 뭐냐? 메소드 이름은 같은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자료형입니다. 매개 변수 선언해줄 때 타입이나 개수, 매개 변수 개수, 그다음에 이제 순서, 예, 순서가 다른 메소드를 예, 여러 개 자 선언하는 거. 예. 자, 요거를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요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클래스 키워드 뒤에 이제 클래스명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블럭이죠. 예, 클래스 블럭입니다. 예, 클래스 블럭이고, 자, 여기 이제 보면 메소드 이름, 메소드 이름인데 이게 이제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메소드 이름으로 해서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 이름을 동일하게 줘서. 자,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부분, 매개 메소드 이제 이 선언부에 나오는 요 그 매개 변수 타입, 그리고 예, 이 타입 뒤에 이제 매개 변수 명을 넣어주는 거죠. 매개 변수 명은 상관없어요. 타입이 다르거나 이제 요 매개 변수 만들어 줬을 때 개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순서가 다르면 메소드 오버로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설명에 메소드 이름 앞에 자 이름은 똑같아요. 똑같이 자 썸이면 이것도 썸이고 썸 만들어 주는데, 앞에 이 메소드명 앞에는 리턴 타입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턴 타입은 무관하다, 오버로딩과 무관하다 이 뜻입니다. 리턴 타입이 같든 다르든 예, 이 메소드 오버로딩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메소드 이름 뒤에 나오는 예, 요 괄호 안에 요 매개 변수 예,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는 예, 이게 다르면은 메소드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메소드 이름 뒤에 나오는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가 다르면 예,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 예, 메소드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메소드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 예, 메소드 오버로딩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이제 인스턴스 멤버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인스턴스는 앞에서 객체나 인스턴스나 뭐 같습니다 이렇게 교재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또 해놓은 거 있어요. 잘 이제 헷갈리면은 뭐 객체는 인스턴스다 이렇게 이해해라라고 하는데, 좀 이제 구분해서 하면 개념적으로 이제 객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객체 모델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객체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를 이제 찍어내는 거죠. 객체를 생성할 때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요,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는 그 결과물 있죠. 흰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을, 예, 그렇게 객체로 생성된 거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헷갈리면 그냥 객체 생각하세요. 막 선생님이 요거 이제 뭐 좀 세부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냥 그놈이 그놈 같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인스턴스 객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림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인스턴스, 자 여기 이제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죠. 멤버, 인스턴스 멤버를 자 이제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인스턴스 멤버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가 뭐고, 다음에 이 인스턴스 멤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멤버가 뭐냐? 자, 필드와 메소드 등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를 얘기한다. 예. 자, 필드와 메소드 등 객체에 소속된 멤버를 의미한다. 객체에 소속된 멤버. 객체 어디에 만들어지죠? 메모리에 만들어지잖아. 흰 메모리. 그죠? 흰 메모리 영역에 객체 만들어지죠. 이렇게 힙 메모리에 만들어진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죠. 그죠? 예. 뭐하고 같이 만들어집니까? 예, 클래스. 예.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그죠?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가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요, 클래스 선언할 때 지정한 필드를 가지고 객체에 또 어떤 기능, 또 클래스 선언할 때 또 메소드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능에 관련된 거. 그것도 객체 만들어질 때 같이 이렇게 객체 안에 이제 포함돼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는 인스턴스, 자,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인스턴스 필드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이제 그림에, 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서 이제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거 가지고 카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 객체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들죠? 보통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타입이 되고, 이 카라는 클래스 타입에 참조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참조 변수는 마이카부터 한번 해볼게요. 마이카. 예. 자, 카라는 클래스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카 객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할 때, 자, 카라는 클래스, 만들어진 클래스 타입에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부터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뭐예요? 이 마이카라는 참조 변수는 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자, 대입 연산자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new. 자, 객체 생성할 때 new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new.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생성자 온다고 그랬죠?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 호출할 때는 소갈로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카라는 클래스 사용해서 카 객체를 힙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요 힙 메모리 영역에 카라는 클래스 사용해서 카 객체 만들어 줄 때 요런 식으로 new라는 키워드 뒤에 생성자 사용해서 카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 얘가 이제 10번째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 이제 10이라는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째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가 이제 1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카라는 클래스는, 필요한 만큼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 타입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유어카 참조 변수 선언해 주고요. 또 객체를 카라는 클래스 사용해서 객체를 또 찍어냅니다. 뉴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제 20번째에 만들어졌다 하면은 20번째에 만들어져 있는 요 카, 요 객체 주소를 유어카라는 참조 변수, 카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번째. 요 본질을 가지고 해당 객체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 이제는 안에 이제 그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도 있고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객체로 만들어질 때 같이 이제 여기 이제 필드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필드죠. 가스라는 필드에다가 10을 저장해 놓고요. 가스라는 필드에다가 20을 저장해 놓고 이게 필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동차의 기능, 뭐 달린다, 멈춘다, 뭐 방향을 바꾼다 이런 이제 기능을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메소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달린다 메소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객체 안에 이제 포함된 이 메소드를요,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필드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소드 이제 영역에 이게 뭐 set 스피드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스피드 라는 필드의 값을 다른 값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set으로 시작하는 이제 메소드를 선언해놓고 이걸 이제 호출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this 키워드 설명이 있는데요. 요 this 키워드는, this라는 키워드는, 앞에서 이제 생성자, 다른 생성자 호출할 때 this, 한 다음에 소괄로 열고 닫고, 요거는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그냥 요 뒤에 관로 없이, 그냥 this, 요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 객체를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필드명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필드의 이름과 그 메소드 매개 변수의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 서로 이걸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드명 앞에 this라는 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요 this 키워드에 대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는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 this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자, 자동으로 여기 이제, 디폴트로 여기 이제 this라는 이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this라는 속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만들어진 객체가 10번째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기 자신, 위치, 주소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is라는 게. 그러면 this 하면 10번지 하면 10번지에 있는 객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객체도 이렇게 this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0번지에 만들어졌어. 그럼 요 이제 두 번째 요 객체는 this 값으로 20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소를. 그러면 이제 요 20번지에 있는 요 객체에서 this라는 거는 20번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 20번지 가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기 자신 객체. 그래서 this는 자기 자신, 자 객체를 가리키는 거다.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자신을 this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생성자하고 메소드. 자, 생성자하고 메소드는요, 모형이 코드를 보시면 비슷한데, 사실 이제 이 생성자는 메소드의 변형입니다. 메소드가 뭔가 호출을 하면 기능을 실행하는 게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성자는 얘도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뭐 하는 거. 객체를 생성을 하고,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객체 생성과 초기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를 생성자를 왜 생성자라고 붙여놨느냐? 메소드처럼 생겼지만 얘는 딱 하는 역할이 객체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것밖에 안 해요.
딱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고 예,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이름을 따로 예,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처럼 아무 이름이나 우리가 정해줘서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하고 동일한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도록 예, 그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와 매개 변수 메소드의 생성자와 메소드의 이제 매개 변수명이 인스턴스 자 멤버인 필드명과 동일한 경우 매개 변수명이 자 인스턴스 멤버의 필드명하고 같다. 그래서 매개 변수 이름하고 필드명하고 같은 경우에 요 인스턴스 필드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구분하고자 할 때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 예. 이건 필드다. 매개 변수가 아니라 필드명이다라고 지정해야 될 때 앞에 필드명 앞에 this를 붙여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적, 예. 자, 저 멤버 선언 부분 또 이제 보실 건데, 자, 앞에서 봤던 게 이제, 여기서, 자, 인스턴스 멤버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인스턴스, 멤버, 는 뭐다? 예, 요 필드와 메소드 등 객체에 소속된 멤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이제 상대적인 이제 개념이 정적 멤버입니다. 예, 정적 멤버는 스태틱 멤버. 예,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정적이라는 우리말을 썼죠. 스태틱 멤버 혹은 이제 정적 멤버. 예. 그래서 앞에서 일단 인스턴스 멤버 하고 좀 상대적인 건데 좀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면 자 여기 이제 스태틱을 넣으면은 자 스태틱 정적 우리말로 이제 정적인데 스태틱 멤버는 뭐냐 정적 멤버는 예 메소드 영역의 예 클래스에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멤버를 의미한다. 예 메소드 영역의 클래스에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멤버를 예, 정적 멤버, 스태틱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메모리 영역 중에 자, 이게 이제 메소드 영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앞에 인스턴스 멤버는 예, 힙 영역입니다. 힙 영역.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 객체. 그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정적 멤버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영역에 위치해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저 용어가 또 생소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듣긴 듣는데 또 한쪽으로 자동으로 싹 빠져나가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는 이제 필드, 메소드 등이 이제 객체에 소속된다 했는데 객체는 어디 만들어진다? 힙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힙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 안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가 인스턴스 멤버라는 거고요. 정적 멤버는 메소드 영역에 만들어진 메소드, 힙 영역 아닙니다. 메소드 영역. 그래서 우리가 자바 가상 머신이 운영 체제로부터 메모리를 받으면 자바 가상 머신은 3개의 영역으로 메모리를 운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요 메소드 영역, 그죠? 앞에 이제 객체에 만들어지는 힙 영역, 그다음에 스택 영역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 영역에 이제 그 클래스 바이트 코드가 로딩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이제 여기 보면 메소드 영역에 이제 클래스가 로딩해서 올라가는데 그 안에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 영역에 만들어지는 이제 클래스에 고정적으로 이제 위치되는 그런 이제 멤버 고정돼서 만들어지는 멤버가 정적 멤버다. 메소드 영역의 클래스에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멤버가 정적 멤버다. 그래서 요 이제 그림 보시면 자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있어요. 요건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로더 적재기입니다. 로더에 의해서 이 바이트 코드를 메모리 상에 우리가 힙 메모리 영역, 스택 메모리 영역, 메소드 메모리 영역이 있으면
메소드 메모리 영역에 이 클래스 이 바이트 코드를요 로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제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가 메소드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적 멤버는 정적 필드 그리고 정적 메소드 요 두 개를 묶어서 정적 멤버라고 합니다. 정적 필드하고 정적 메소드 요 두 개를 묶어서 정적 멤버라고 합니다.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근데 이 정적 필드하고 정적 메소드, 이 정적 멤버는 어디에 어느 메모리 영역이 만들어져요? 메소드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인스턴스 멤버하고 정적 멤버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죠? 만들어질 때 위치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적이라는 우리말을 지금 썼는데 키워드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스태틱 멤버라고도 하고요. 영문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쓰니까 좀. 자, 스태틱 키워드를 추가해서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를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하고 그랬죠? 명령문 예약어,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 필드 만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정적 메소드 만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스태틱이라는 명령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정적 필드, 스태틱 필드를 만들 수가 있고 스태틱이라는 명령어 사용해서 정적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클래스 코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퍼블릭 클래스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작성할 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클래스 블락이 있고 자, 정적 필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필드는 변수 선언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비슷한데 요 그 타입이 오고 필드 명이 옵니다. 그죠? 또 이제 초기값 줘가지고 초기화 하는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하고 초기값이 오고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앞에다가 스태틱 필드를 정적 필드로 만들고 싶으면 그냥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키워드로.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가 띄우고요. 그죠? 기존에 이제 필드 선언하는 부분에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게 정적 필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메소드도 보면 형식이 리턴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오고 매개 변수 목록이 오고 그 다음에 메소드 블록이 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냥 이렇게 메소드를 만드는 거는 인스턴스 메소드고요. 흰 메모리에 객체 안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이거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로 만들 거야 하면 요 선언문, 메소드 선언 되는 요 앞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스태틱, 정적이죠. 그죠? 정적 메소드로 이렇게 이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서 필드를 선언하거나 스태틱을 앞에 붙여서 메소드를 선언하면 이렇게 메소드 영역에 상주하는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정적 멤버라고 그랬죠. 그죠? 정적 멤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적 멤버를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클래스가 메모리로 로딩이 되면 여기서 이제 메모리는 메소드 영역입니다. 그죠? 메소드 영역에 이 클래스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가 로딩이 적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적 멤버로 선언을 했을 때 자, 요 정적 멤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적 멤버는요 인스턴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객체에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인스턴스 멤버고 그죠? 그런 형태 쓰는 거고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스태틱 붙여서 스태틱 멤버나 정적 멤버나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new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메소드 메모 영역에 있는 이 정적 멤버 그러니까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객체도 안 만들고 바로 쓸 수 있느냐. 자, 앞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요. 이 정적 멤버 선언한 클래스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도트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트가 점이죠. 점. 클래스 이름 뒤에 점 붙이고 정적 멤버, 그러니까 필드 명 혹은 메소드 명을 붙여서 요 정적 멤버,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요 클래스 안에 자, 요 스태틱을 빼고 한번 보세요. 빼고 요 부분을 빼고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보면 더블 타입의 파이라는 필드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3.1415를 줬구나. 그죠? 그 다음 밑에 int 플러스 자, 요거는 메소드네. 그죠? int 마이너스 자, 이제 플러스라는 메소드와 마이너스라는 메소드를 선언해 주고요. x값, 인티저 값, x값과 y값을 줘서 뭔가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 이제 더하기 한 결과값을 인티저로 리턴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 주구나.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됐으니까 x값하고 y값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뺄셈하는 어떤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로 리턴하는 메소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요. 얘는 인스턴스 멤버입니다. 인스턴스 멤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얘는 U라는 키워드 상에서 일단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 돼. 흰 메모리에. 그래야지만 요 인스턴스 멤버, 요 필드죠. 그죠? 인스턴스 필드하고 인스턴스 메모리가, 인스턴스 메소드가 메모리 이제, 흰 메모리 이제, 만들어져서 객체가 만들어져야 객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적 멤버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스태틱만 붙여버리면 돼. 그러면 똑같은 이제 지금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파이라는 필드와 플러스 마이너스는 메소드는요. 지금 이제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적 멤버라고 그러죠.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를 정적 멤버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객체 생성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객체 생성 하지 않고 이거 사용하는 거 이 코드예요. 자, 더블 타입의 리절트라는 변수, 이런 변수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calculator.py. 자, calculator라는 요 클래스명이 이게 앞에 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트 연산자 점 찍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필드 이름 파이죠. 파이 값을 여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3.1415. pi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 있는 요거 3.14159로 이렇게 읽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읽어 와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15 해서 결과를 리절트 이렇게 탁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리턴 값을 받는데 리절트 2와 리절트 3에 인티저 값으로 자, 리절트 결과 나오면 결과 값을 리턴 값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건데 자, 뒤에 보면 calculator 플러스에서 calculator C자 대문자죠.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플러스 이건 뭐예요? 메소드 이름이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메소드 이름 요거는 이제 정적 스태틱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죠? 이렇게 써서 10하고 5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10은 X에 5는 Y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정수값. 그죠? 인티저 타입의 X 변수와 Y 변수에 자, 이건 이제 매개 변수라고 그러죠. 10을 받고 5를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덧셈한 결과 15를 리턴해 줍니다. 리턴 모드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5가 이렇게 조정될 거고. 자, 마이너스는 X에 10, Y에 5 이렇게 이제 캘큘레이터 클래스에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 마이너스를 호출을 하면서 바로 10과 5를 던져주면 바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과 5를 받아서 뭐 10 빼기 5 해가지고 결과를 뭐 5로 이렇게 리턴해 준다. 그러면 이제 요 코드를 보면 new라는 키워드 연산자 사용해서 지금 객체를 안 만들었죠. 그죠?
예, 인스턴스 객체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객체를 안 만들고 클래스 안에 있는 요런 이제 필드도 접근해서 사용하고 메소드도 호출해서 이제 사용하고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예, 정적 멤버다. 예, 스태틱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예, 정적 멤버를 이런 식으로 예,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지 않고 예, 클래스 이름 점 필드명 스태틱 필드명 클래스 이름 점 스태틱 메소드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만들지 않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적 필드와 정적 메소드는 객체 참조 변수로도 접근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스태틱 멤버를 가지는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도 클래스는 객체 찍어내는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러면 new instance new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객체를 못 찍어내느냐? 객체 생성할 수 있어요. 찍어낼 수 있어요. 찍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 으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클래스 이름 점 필드명,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블럭이라고 해서 정적 블럭이 있는데 이 정적 블럭은 필드를 이제 선언할 때 스태틱 필드죠. 정적 필드를 선언할 때 필드 값을 리터럴 값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공 처리를 한 다음에 필드 초기 값으로 줘야 되는 경우 그러면 코드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초기화 작업이 필요할 때 코드가 길어질 때 그때는 요 스태틱 블록 정적 블록이라는 걸 쓰는데 딴 거 아니고 이제 이 중괄로 열고 닫고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여기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정적 필드 초기화 하는 코드를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정적 블록 스태틱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블록은 클래스가 메모리로 로딩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클래스가 메모리로 로딩 메소드 영역으로 로딩이 될 때 자동으로 스태틱 요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 블록이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개가 요런 이제 블록을요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이 정적 블록이 여러 개가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 선언된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정적 필드는 객체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 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적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 생성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는